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노트북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셨을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임에도 충전기 제외 2kg으로 가벼운 편이고 뛰어난 디스플레이에 좋은 스피커, 키보드까지 모두 잡은 200만원 초반대 동급에서 최고로 볼 수 있는 ASUS ROG 제피러스 G16입니다. 간단히 박스 구성품부터 살펴보면 재밌게도 충전 어댑터가 2개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을 온전히 이끌어낼 240W 어댑터와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작은 크기의 100W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활용성이 좋죠. 자, 이제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봤을 때 게이밍 노트북 치고 좀 심플하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인데 여기를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대칭 도트 매트릭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밀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8279개의 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 프리즘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각도에서 봐도 빛이 나서 오묘한 느낌을 줍니다. 디자인이 신기하고 재밌죠. 마치 LED가 들어있나?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약 2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인데요. 게이밍 노트북 카테고리에서는 이 크기면 가벼운 축에 속하죠. 15인치 바디에 1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무게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께도 가장 얇은 곳이 1.99cm, 두꺼운 곳이 2.23cm로 얇은 편입니다.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USB PD 충전도 지원하므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측면에서 보면 게이밍 노트북스럽게 생겼는데 이 힌지, 바로 에르고 리프트 힌지로 노트북을 열면 자연스럽게 본체 하단을 살짝 들어 올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공기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발열 제어에도 도움이 되고요. 힌지는 180도까지 완전히 펼칠 수 있어서 원하는 각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측면 디자인 좋죠. 메카닉 같아. 포트 구성도 대부분 만족하실 만큼 좋은 구성이었는데요. 좌측면에 HDMI 2.1, RJ45 램 포트, USB 3.2 Gen2 타입 A, 썬더볼트 4, USB 3.2 Gen2 타입 C 포트, 3.5mm 콤보 오디오 잭, 우측면에 USB 3.2 Gen2 타입 A,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자리합니다. 포트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트가 좌측 하단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선을 여러 개 연결해 놓는다면 아래쪽으로 몰리다 보니 선 정리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했고요. 다만 게임을 할 때는 대부분 오른쪽에 마우스를 두고 사용하니까 게임을 할 때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렇게 설계를 했겠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도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요. 16인치 QHD 플러스, 16:10 화면 비율, 최대 240Hz 화면 주사율, 응답 속도 3ms, 게이밍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스펙들, 그리고 16:10 화면 비율로 딱 봐도 시원시원하면서 게임, 영상,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어떤 것을 해도 두루두루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펙이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채택하고 좋은 디스플레이까지 넣어준 것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94%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수치보다도 더 꽉 차 보이거든요. 여길 보면 에르고 리프트 힌지 덕분에 디스플레이 하단 부분은 아래로 숨겨져서 노트북을 직접 사용할 때는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사용할 때 더 깔끔하고 컴팩트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조건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띄워드리는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이 제품도 DCI P3 100%, 팬톤 인증, 돌비 비전 HDR 지원, 어댑티브 싱크, 500니트 최대 밝기 등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라서 반사가 굉장히 적어요. 500니트 밝기와 함께하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사용해도 좋은 디스플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720p 웹캠이 있고 IR 카메라로 윈도우즈 헬로 잠금 해제가 가능하죠. 좋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게임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적합해요. 유튜브용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사진 편집을 한다고 해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모델 기준으로 스펙을 말씀드려볼게요. CPU는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 프로세서,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랩탑 GPU, 메모리는 16GB DDR4 온보드, 그리고 한 개의 추가 슬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GP의 경우는 다이나믹 부스트까지 해서 최대 120W의 TGP를 가지고 있고요. 먹스 스위치,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를 지원해서 얼티밋 모드로 전환하면 외장 그래픽을 디스플레이로 직접 연결해 지연 시간을 줄여 게이밍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건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머리 크레이트 메인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 제품
제품을 가지고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건 게임 성능도 만족스러운데? 였습니다. 일단 벤치마크 스코어부터 보여드릴게요. 벤치 및 게임 모든 테스트는 전원을 연결하고 터보 모드, 얼티밋 모드, QHD 해상도로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23의 경우 싱글 1939점, 멀티 1800-935점,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 25946점, 3D마크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1766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벤치마크 결과 준수하죠. 자, 그러면 게임은 어떨까요? 오버워치2 QHD, 매우 높은 그래픽, 훈련장 기준 평균 163프레임, 배틀그라운드 QHD, 울트라 산옥 기준 평균 143프레임, 레드데드 리뎀션2 QHD 최고 품질, TAA 높음 평균 60프레임, 사이버펑크 2077 QHD, 울트라 프리셋 기준 평균 57프레임이 나와줬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함에도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을 약 20분 정도 플레이한 후 CPU와 GPU 온도를 확인해보니 CPU 약 82도, GPU 약 81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DLSS 기능을 켜면 프레임이 더 상승하는데요. 레데리2는 같은 조건에서 평균 15프레임이 상승해 75프레임을 기록했고, 사펑 2077은 같은 조건에서 평균 10프레임이 상승해 67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60프레임 방어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열과 소음도 체크를 해봤는데 터보 모드 게임을 약 30분을 진행 후 체크해보니 WASD 쪽은 약 30도 전후, 방향키는 약 36도에서 37도, 상단 배기 쪽은 약 60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서 합판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쿨링 시스템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실제로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WASD나 방향키 쪽은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가 됐어요. 다만 이제 그곳에서 좀 더 벗어나는 곳, 키보드 중간중간이나 좌우 상단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G를 누르는데 좀 뜨겁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소음의 경우는 약 58dB 정도로 게이밍 노트북답게 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한다 라고 보셔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게임할 때 헤드셋을 착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는 터보 모드로 실행 시 최대 소음이니까 최대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모드의 단계를 내려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사일런트 모드로 두면 팬이 돌아가지 않고 아주 조용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합판을 열어볼게요. 근데 합판에도 재밌는 기능이 들어갔더라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분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테두리를 따라 나사를 풀어주고 가운데에 3개의 고무 패킹을 제거 후 나사를 풀어준 후 측면을 따라 살짝씩 열어주면 됩니다. 열면 2개의 팬이 보이고 6개의 히트파이프가 보이죠. 이게 ROG 인텔리전트 쿨링이라고 부르는데 CPU에는 리퀴드 메탈 서멀 컴파운드를 적용해 온도를 낮추기도 했고 84 블레이드 구조에 아크플로우 팬을 탑재하면서 쿨링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90W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알 수 있죠. 대략 간단한 작업, 유튜브 시청이나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는 약 11시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합판에서 좋은 기능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나 SSD를 교체하거나 합판을 열어 구조를 보는 경우 실수로 노트북을 종료하지 않고 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노트북이 손상이 갈 수 있어 위험한데, 모든 ROG 2023 모델에는 노트북의 바닥 패널이 제거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스템이 켜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광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 모드가 작동된 후에는 합판을 다시 결합하고 노트북을 켤 때 노트북 어댑터를 연결해야만 다시 부팅이 되니까 고장났나 하고 놀라지 마시고 전원을 연결하고 부팅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키보드입니다. 1.7mm 트래블 거리를 가지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타건감을 가진 키보드입니다. 오래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GB 백라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효과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머리 크레이트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커스텀으로 원하는 대로 설정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밝기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밝기 자체가 꽤 밝은 편이라 밤에만 보이는 그런 백라이트가 아닙니다. 하단에는 큰 터치패드가 자리하는데 유리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응답 속도도 빠르고 사용성이 좋은 터치패드입니다. 다섯 번째, 스피커 상당히 좋더라고요. 대만족. 4개의 우퍼, 2개의 트위터, 6개의 스피커로 아주 풍부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저음도 좋고 출력도 좋고. 자, 오늘은 ASUS ROG 제피러스 G16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살펴보니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좋은 스펙을 가진 노트북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게임 스펙이 좋으면 뭐가 빠지고 디스플레이가 좋으면 뭐가 빠지고 이런 제품이 아니라 어느 하나 너프된 곳이 없는 좋은 구성을 가진 올라운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소음과 발열 정도를 뺀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노트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